논어 133번째 시간 헌문편의 42장에서 44장까지입니다. 42장 자, 격경어 위러시니 유, 하괴의 과 공시지 문자왈 유심제라 격경호여 기이오 왈 비제라 경경호여 막기 지야 얻은 사이이이의니 심즉려요 천즉개니라 자왈 과제라 말지 난의니라. 선생님께서 위나라에서 타악기죠. 타악기 악기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경을 치고 있었다. 삼태기 바구니죠. 바구니 삼태기를 메고 공자의 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하기를 마음이 있구나. 경을 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기이, 이게 수고입니다. 얼마 지나고 난다는 기 한 단어예요. 얼마 지나고 나서 말하였다. 비루하구나. 종소리 뭐라 그러죠? 땡도 아니고 땅땅 하는 소리가 자기를 몰라준다면 그만둘 뿐인데 그만둘 뿐이다. 물이 깊으면 그냥 건너가고 물이 얕으면 치마를 걷어올리고 옷을 약간 걷어올리고 건널 뿐이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과감하구나. 어려움이 없겠구나. 제가 글자만 대충 공중공중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삼태기를 맨 사람이 여기 나왔죠. 41장에서 보았던 문지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음악에 정통한 예민한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공자가 이 경을 치는 소리를 듣고 공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정도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위나라에 가서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그 복잡한 심사가 이 경을 치는 데 담겨 있음을 단박에 알아들은 거죠. 그걸 이제 유심제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뭐 미련이 있는 마음이구나, 뭐 마음을 풀질 못했거나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유심제라고 탁 한마디를 한 거예요. 격거원장을 도치시켜서. 그리고 이제 논평을 한 거죠. 얼마 지나서 논평을 시작한. 논평의 핵심 뭐예요? 비루하다는 거, 보잘것없다는 거죠. 자기를 알아주면 그만둘 뿐인데 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애면끌면하고 미련을 두고 있느냐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공자의 그 미련을 둔 마음, 그리고 이제 고독을 읽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경경이란 말이 나왔는데 경경을 이 자로 편에서 경경호라 경경호 소인제라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자갈처럼 작은 소인이지만 그래도 뭐 그 편은 군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나왔던 경의 같은 표현인데 여기서는 이제 종치는 소리를 형용을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든 그만둘 뿐이라서 여기를 이로 읽었잖아요. 사이이이니라 그만둘 뿐이다 이렇게 되죠. 요거를 이 막기와 같이 봐서 사기이니라 기로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두다라고 동사로 보는 게 아니라 주자가 이제 그렇게 봤는데 그만두다라고 보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사기이은이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할 뿐이지 남을 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자신만 돌보면 된다. 다시면 독선기신 혼자 자기만 돌보면 된다라는 뜻으로 풀기도 합니다. 이것도 말이 되긴 해요. 여기 또
심즉료요 천즉개라. 그래서 이 시경에 나오는 시구를 턱 인용을 했죠. 물이 깊으면 려하라. 이 여러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옷을 벗어서 가지고 가다. 하나는 옷 입은 채로 건너다. 이런 뜻이죠. 어떤 걸로 보든 깊은 물이면은 옷을 이렇게 처리하고 낮은 물이면 살짝 들고 이제 걷는다는 의미로 봐서 물의 깊이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 행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을 가면 공자는 도가 있으면 도에 맞게 행동하고 도가 없으면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데 물 깊이에 맞게 행동하는 것조차도 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참 은밀하게 공자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처신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확히 도가적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러고 있느냐, 앞에서 얘기한 것과 동일한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과제라 말지난의라 라는 공자의 말도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주자는 은자가 과감하게 세상을 잊었으니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무의 뜻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은자에 대한 일종의 비판적 언급으로 보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은자의 말을 듣고 동조하는 말로 본 거죠. 과연 그의 말이 옳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논란을 벌일 게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은자의 말을 비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참 과감하게 말하는구나. 남의 뜻, 내 마음의 뜻도 모르면서 이렇게 과감하게 어려움 없이 나를 비난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건 이제 자기를 비판하는 걸 되받아친 거로 봐서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과자와 난자의 뜻이 많기 때문에 그걸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 공자의 마지막 반응을 제대로 읽으려면 은자가 한 비판적인 언사가 공자를 무작정 비판한 것인지, 아니면 공자의 마음을 동조를 하면서 안타까움을 두고 한 말인지, 이거를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공자의 말로 갈라질 수가 있어요. 요거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3장입니다. 자장활, 서운, 고정, 양암으로 읽습니다. 고정, 양암, 3년 불언이라 하니 하위야 있고, 자활, 하필 고종이리요 고지인 개연하니 군 흉거든 백관 총지하야 이 청어 총재 3년 하니라. 자장이 물었다. 서경에, 상서 서경에 고종이 양암에서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하필 고종만 그랬겠느냐. 옛날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행동하였다. 임금이 돌아가시면 백관들이 총기, 자기를 잘 책임지고 행하는 뜻입니다. 총기라는 말이 총기하여서 총재에게 3년 동안 명령을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임금이 있고 그 밑에 총재가 있고 그 밑에 백관이 있는 겁니다. 단계가 그렇게 됩니다. 자장은 양암을 물은 게 아니라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3년 동안 말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여기 이제 처음 배운 사람들이 양암이란 말에 이제 신경이 가게 돼 있죠. 양암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그 심효살이라고 그러죠. 그 옆에 여막을 짓고 머무르는 그것은 양암이라고 읽습니다. 양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양암이란 말이 곳에 따라 이제 표기가 약간 다른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고종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염악에 머무르면서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제 여기 이제 군흉이라 그랬는데 천자는 붕 보통 얘기를 하죠. 옛날엔 계급에 따라서 붕 이렇게 쓰죠. 계급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죽음을 하는 명칭이 다르니까 군흉이니까 여기서는 제후. 그러니까 고종 같은 천자도 그랬고 제후가 죽어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3년상 지내는 건 일반적인 원칙이었다 이렇게 고진 개연 일반적인 3년상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년 즉 25개월 얘기하는 거 3년상이라는 게 이게 테마입니다. 여기서 총재라 그랬는데 이 총은 대라는 뜻이고 이 재는 이제 관직 큰 관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사가 생기면 임금은 총재를 임명해서 그 사람한테 임무를 맡기고 백관들은 자기 임무를 충실하면서 총재에게 명령을 듣는다. 그리고 임금은 상사를 치느라고 약간 물러난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이냐의 관건이죠. 주석가들은 이렇게 통상 얘기를 합니다. 정치와 관련해서 정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왜? 총재한테 맡겼으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죠. 아니면 그것과 달리 3년 동안은 상중이기 때문에 가급적 말하기를 꺼렸다. 그거를 불언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44장입니다. 상호례즉 민이사야니라. 윗사람이 예를 좋아하면 백성들은 부리기 쉽다. 이렇게 해석하죠. 동상. 우리 그 위정편에 보면 백성들을 제지일해하면 그쵸? 예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면 민유치차격이라는 말이 거기 나왔었잖아. 예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하고 또한 선에 이르를 것이다. 뭐 선에 이르를 것이다. 아니면 올바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 격을 해석했잖아요. 요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 상호례의 민이사야로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통치자 혹은 높은 관리가 예를 좋아해서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은 감화되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또 선에 이르게 되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 사라는 말을 썼는데 일반적으로 불이다. 백성들 무슨 일 생기면 동원해서 부리는 대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더 나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133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